7장 애착과 조율, 동일한 파장을 일으키다. 7장에서는 아동의 애착과 공감적 조율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부재가 아동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초기 애착 경험이 후속 삶의 관계와 정신적 안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자는 매사추세츠 정신건강센터의 아동 클리닉에 있는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불안, 공격성,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을 보이며 자기 인식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며 그 이면에 숨겨진 외상 경험과 애착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저자는 니나 피시 머레이와 함께 아동들을 위한 그림 카드 테스트를 개발하여 외상 경험 아동과 일반 아동의 세계관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일반 아동들은 일상적인 장면의 그림 카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고 안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외상 경험 아동들은 같은 그림에서도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외상 경험 아동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위협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의 ADHD 등의 행동 문제가 근본적인 외상 경험과 애착 문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을 소개합니다. 볼비는 영국 상류층 출신으로 어린 시절 기숙학교 생활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이 그의 애착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볼비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비는 아동이 안전 기반을 확보해야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기반은 아동에게 탐험의 자유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반응성과 안정성을 통해 안전 기반을 형성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저자는 에드 트로닉의 연구를 예시로 들어 공감적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공감적 조율이란 부모가 아동의 감정과 신체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동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로닉의 연구는 부모와 아기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조율의 깨짐과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율이 깨질 때 아기는 불안해하며 부모의 진정 어린 반응을 통해 다시 조율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기는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메리 에인스워스와 메리 메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 애착, 회피 애착, 불안 애착, 그리고 혼란 애착의 4가지 애착 유형을 설명합니다. 안정 애착은 부모가 반응적이고 안정적일 때 형성되며 아동은 자기 조절 능력이 높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회피 애착은 부모가 무반응적일 때 형성되며 아동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자기 감정에 둔감해집니다. 불안 애착은 부모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할 때 형성되며 아동은 과도한 불안과 의존성을 보입니다. 혼란 애착은 부모가 아동에게 위협적인 존재일 때 형성되며 아동은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 유형의 아동들은 다른 세 유형보다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렌 라이온스 루스의 연구는 혼란 애착이 아동의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혼란 애착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아 정체감이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의 감정적 무관심이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아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외상 경험,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생존자, 9.11 테러 목격 등은 역시 자녀의 애착 유형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해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자아의 일부를 분리하는 현상입니다. 라이온스 루스의 연구는 초기 양육 과정에서의 부모의 무관심과 성인기의 해리 증상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해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과 기억을 차단하는 방어 기제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리는 장기적으로 자기 인식의 저하와 자기 조절 능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손상된 조율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리듬과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 감각을 통합하고 안전한 연결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합창, 댄스, 스포츠 등 공동체적 활동이 언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은 안전하고 공감적인 양육 환경이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초기 애착 경험은 아동의 자아 정체감,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외상 경험 역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외상 경험 아동의 치료는 단순히 외상 자체뿐 아니라 손상된 애착과 조율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